많은 분들이 외식 업종을 꿈꾸고 계시겠지만 외식업, 그 중에 고깃집은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고깃집 창업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고깃집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150평 정도 되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감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외식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창업 과정, 특히 창업 초창기라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업종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자영업은 약간 직업의 개념이 아니라 삶인 것 같더라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고객 예약 전화라던가 아니면 매장에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도 이 후황이라고 하죠. 후황이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밖에서 일을 보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이 사실 쉬는 날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좀 나은데 이 창업 초기에는 휴무일을 정해놓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개인 시간과 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매장 운영은 요리나 주 메뉴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재고 관리, 각종 공과금에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또 세금이 많은 거예요? 소득세, 저희는 직원을도 쓰고 있어서 원천세, 부가세, 세금으로 목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원재료인 고깃값이 너무 비싸요. 고깃값이 아마 매출의 한 20%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채소값도 들쑥날쑥합니다. 이 상추가 올해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탕후루도 그렇고 마라탕도 그렇고 잘 된다고 하면 옆에 바로바로 생겨나잖아요. 고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잘 된다고 하면 좀 많이 그 주변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 상권이 형성되면은 사실 베스트죠. 근데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고깃집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자영업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만의 이 특색을 갖춰야 되는데 고깃집은 사실 특색을 갖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매번 메뉴 개발해야 되고 할인 이벤트 해야 되고 초기 단계에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안을 세우면 굉장히 좋은데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라거나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갖추기 힘들겠죠. 이건 근데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갖추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도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손님이 없을 때 매장에 나와서 그냥 고객을 기다리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 어떤 게 열심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마케팅, 사실 이 마케팅에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나. 그런데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 초반 한 번만 막으면 후반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해서 상대방을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이 마케팅도 해보니까 전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업체한테 의뢰를 맡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100이면 100 다 헛돈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외식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할 줄도 모르는데, 즉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 유닛 이름도 모르는데 게임을 이기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마케팅을 모르면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마케팅을 모르면 매장이 아무리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다 좋아도 사람들이 몰라요. 일단은 이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일단 방문을 해야 사람들이 알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이 마케팅 전략 없고 안 좋은 상권 들어가면 매장 계약 끝날 때 아마 그 매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피하려면 A급 자리, 소위 A급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A급 자리로 들어가면 이 고정 비용인 임대료가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죠. 또 A급 자리를 들어간다고 해도 마냥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방은 또 더 심하고 요즘 서울 핫하다는 곳도 임대가 많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준비 기간에 시장 조사를 꼭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외식업 트렌드가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고기나 상품에 대한 품질의 관심도가 좀 증가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저희도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있는데 해외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우는 모아놓고 키우고 미국산 소는 풀어놓고 키운다고, 미국산 소고기나 일본산 소고기, 오히려 수입 고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우 아니면 안 드신다고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들이나 이제 이런 아이 고객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우만 드시는 고객들도 계시고, 밑반찬은 조미료가 이제 들어간다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진짜 소금에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에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나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해서 주문할 수 있게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매장들도 많은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 실행만 한다면 사실 온라인 시장이 조금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해봐요. 그래서 전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 휴직을 내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 처음은 어렵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이 자영업자의 멘토인데 자영업 까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문제는 저처럼 물러설 곳도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고깃집을 제대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알려주는 그런데도 체인점 본점 말고는 없는데, 체인점도 고객을 끌고 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체인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차렸는데, 아니면 차릴 예정인데 물러설 곳도 없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실행력이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랑 외식업을 같이 하면서 가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다 놓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딱 이 영상 켜고 출근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마음은 이 영상에서 털고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화이팅!